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68세 최병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11일간의 몽골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죠. 직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번 몽골 방문은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이라는 말을 듣고 해외 진출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방 하나 메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몽골 소녀가 준 편지였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 나라가 너무 부러워요. 공항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그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반짝이는 한강.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소녀에겐 꿈의 세계였겠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몽골이요. 거긴 어땠어요? 글쎄요.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사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공장 부지나 인건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몽골은 어땠어? 응.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게.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몽골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몽골 청년들, 태극기 배지를 단 초등학생들, 삼성 TV 앞에 모인 유목민 가족들, 그리고 그 소녀. 아내가 물었습니다. 공장 부지는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몽골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을 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GS25, BBQ 치킨, 카페베네. 또 한 장. 몽골 초원의 게르안. 벽에 BTS 포스터가 붙어 있고 삼성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 15살쯤 되어 보이는 몽골 소녀가 한국어 교과서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녀, 편지를 준 그 아이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에르덴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부품 공장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현지 직원이 소개해줬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는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한번 대화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에르덴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소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에르덴이에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한국어 참 잘하네. 5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유튜브랑 한국 드라마 보면서요. 5년. 혼자서.
초원에서.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한국 노래도 좋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기는 가난하지만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59년생인 저는 가난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보리고개, 연탄 배급, 밀가루 원조.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원 저편에서 한 소녀가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네.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서울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밤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지하철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응. 그래. 다 있어. 와.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소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나의 한국 꿈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쓴 거예요. 공책을 펼치니 빼곡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2027년 마이너스 토픽 6급 합격. 2028년 마이너스 한국 대학 입학. 2032년 마이너스 한국 회사 취직. 2035년 마이너스 한국 국적 취득. 15살 소녀의 10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헤어질 때 소녀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읽어주세요. 나중에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편지였습니다. 서재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몽골 초원에서도 누군가 같은 별을 보고 있겠지. 그리고 한국을 꿈꾸고 있겠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몽골 출장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올해 4월 거래처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병수 사장님, 몽골 한번 가보시죠. 거기 인건비 싸고 한국 기업들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낯선 나라에 공장을 차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인건비는 계속 올랐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에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3D 업종이라고 기피했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몽골에 공장을 하나 내볼까 해. 몽골? 거긴 왜? 인건비가 싸대. 그리고 한국 기업 대우가 좋다던데. 8월 말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3시간 반.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몽골이라. 징기스칸의 나라지. 유목민들이 사는 곳이고. 제 머릿속 몽골은 교과서에서 본 초원과 말을 탄 유목민 뿐이었습니다.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광고판이 한글 천지였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당신의 선택, 현대자동차 마이너스 함께 가는 미래, GS건설 마이너스 몽골의 내일을 짓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도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루민, 승객 여러분.
현지 가이드 바트가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트입니다. 편안하게 다녀가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어요. 인천공단에서요. 지금은 한국 기업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는 현대 산타페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변 간판들, GS25, BBQ 치킨, 파리바게뜨, 카페베네, 한글이 몽골어보다 많았습니다. 바트씨, 한국 가게가 이렇게 많아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거든요. 왜요? 바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품질이 좋고 세련되고, 그리고 한국이 성공한 나라의 상징이니까요. 성공한 나라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쇼핑몰 외벽에 삼성전자 광고가 걸려 있었고, 그 옆 건물에는 LG 생활건강 매장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34대가 현대나 기아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바트씨, 여기 사람들 한국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특히 젊은 세대는요. K-팝, 드라마, 화장품, 한국 문화가 대세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바트와 현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었습니다. 몽골어 자막이 달려 있었죠. 옆 테이블 가족이 드라마를 보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모, 그리고 10대 딸이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김지원처럼 예쁘게 생기고 싶어.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가서 성형하면 되지 뭐. 농담이었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다음날 공장 부지를 보러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지방 도시로 갔습니다.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산업단지였습니다. 한국 기업 5개가 이미 입주해 있었습니다. 부품 공장, 섬유 공장, 식품 가공 공장, 모두 한국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공장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섬유 회사였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병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공장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현지 직원 1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는 어때요? 아주 좋아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무엇보다 공장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였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요라고 해요. 한국어 하시네요? 네, 3년째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 토픽 6급 시험 볼 거예요. 토픽이 뭐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요. 6급 따면 한국 대학 갈 수 있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여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거기서 경영학 공부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왜 몽골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가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후에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넓고 괜찮았습니다. 인건비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여기 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 저녁에 바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트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가깝잖아요. 바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어요. 힘으로 누르고 우리 문화를 억압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한국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줬어요. K-팝, 드라마, 삼성 스마트폰. 우리가 스스로 좋아하게 만들었죠.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경하게 만들었어요. 바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네.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잖아요. 전쟁 겪고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출장 일주일째 되던 날 에르덴을 만났습니다. 공장 근처 마을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바트가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이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한번 보실래요? 마을 공동 건물에 작은 교실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바로 에르덴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에르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르덴, 한국어 언제부터 배웠어요? 10살 때부터요. 지금 5년째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유튜브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혼자서? 네. 여기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초원에서, 인터넷도 느린 곳에서, 혼자서. 저는 그 아이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예요?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에르덴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 네. 한국 국적 받고 싶어요. 한국 이름도 갖고 싶어요. 15살 소녀가 말하는 한국 국적. 저는 그동안 제 국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소녀에게 그것은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르덴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멋있어요. 부자 나라고 기술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여기는 가난하고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출장 8일째 저는 에르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게르몽골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에르덴은 할머니, 부모,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게르였지만 곳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BTS, 블랙핑크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삼성 TV가 놓여 있었고 LG 냉장고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의 작은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초급 한국어 회화, TOPIK 완전 정복, 한국 역사와 문화, 모두 낡고 해진 책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다는 증거였죠. 에르덴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수테차라는 몽골 전통 우유차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르덴이 한국어 공부를 참 열심히 하네요. 네,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매일 말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돼요. 에르덴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는 양 60마리를 키워요. 1년 수입이 500만 투구릭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180만 원이요. 이걸로 내 식구가 살아요. 한국 유학비는 얼마나 들어요? 1년에 1천만 원 넘게 든대요. 우리는 평생 모아도 그 돈 못 모아요. 에르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서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르덴아, 엄마는 내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야. 괜찮아요, 엄마. 저 꼭 한국 갈 거예요.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사는 저희 집 손녀는 고3인데 매일 학원 다니고 과외 받습니다.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덴은 달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르덴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나의 한국 꿈이라는 제목의 그 공책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봐주세요. 공책을 펼치니 빼곡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7년 TOPIK 6급 합격 반드시. 2028년 한국 대학교 입학 장학금 신청. 2028-2032년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 학비 벌기. 2032년 대학 졸업 한국 회사 취직. 2032-2035년 취업 비자로 일하기. 2035년 영주권 신청. 2037년 한국 국적 취득. 10년 계획, 아니 12년 계획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27살까지의 인생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다 짠 거야?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받는 방법이요. 다음 페이지에는 비용 계산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1년 600만원, X 4년 2,400만원. 생활비 월 50만원, X 48개월 2,400만원. 기숙사비 월 40만원, X 48개월 1,920만원. 총 6,720만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 해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기숙사비 벌기.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월 100만원 가능. 3년 반이면 모을 수 있음. 15살이 계산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에르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 네.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사람 되면 한국 이름도 가질 수 있어요. 저 한국 이름 지어봤어요. 뭔데? 최민지요. 좋은 이름이죠? 최민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녀가 최민지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한국이 한 명의 국민을 더 얻는 것? 아니면 몽골이 한 명의 국민을 잃는 것?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이 초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손녀만 보며 살아요. 할머니는 에르덴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에르덴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똑똑하고 착해요.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성공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에르덴이가 한국에서 돈 벌면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동생도 학교 보내고 부모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소녀의 꿈이 가족 전체의 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몽골 전통 음식인 호쇼르 고기 만두와 양고기 요리였습니다. 식사 중에 에르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공장을 운영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요. 와, 부자시겠네요.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라 힘들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에서 공장 운영하시면 부자예요. 여기랑 비교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르덴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뭐 나쁘진 않지. 저는 유튜브로 서울 영상 많이 봤어요. 강남, 명동, 한강. 다 너무 예뻐요. 소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야경, 롯데타워, 북촌 한옥마을, 여의도 불꽃축제.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이 소녀에겐 꿈의 세계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게르를 나서는데 에르덴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거 나중에 읽어주세요. 뭔데? 그냥 제 마음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부지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현지 인력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트에게 물었습니다. 바트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몽골 젊은이들이 다 한국으로 가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고민? 네. 젊은이들이 다 떠나면 몽골은 늙은 나라가 될 거예요. 발전할 힘이 없어지죠. 그럼 왜 말리지 않아요? 말릴 수 없어요. 여기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한국에 가면 10배 더 벌 수 있는데 누가 여기 남아요? 바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국 가고 싶어요. 솔직히요. 왜 안 가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어서요. 그날 오후 저는 현지 한국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병수 사장님 환영합니다. 몽골은 정말 좋은 투자처예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몽골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가려고 하던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 5년간 몽골에서 한국으로 간 청년이 5만 명 넘어요. 유학, 취업, 결혼 등등. 5만 명이요? 네. 몽골 전체 인구가 340만 명인데 젊은이 5만 명이 빠진 거죠. 그럼 몽골 정부는 뭐라고 해요? 막을 수 없어요. 어차피 기회가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돈 벌어서 송금하면 그게 몽골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도 비슷해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성공했으니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됐고 그 과정을 다들 봤어요. 그래서 나도 한국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에르덴이 준 쪽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에르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최민지가 되고 싶은 소녀예요.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진짜 한국 사람을 본 건 처음이에요. 사장님은 부러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좋겠어요. 저는 몽골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고 기회도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사장님의 나라가 정말 부러워요. 몽골도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사장님,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2025년 9월 7일 에르덴 미래의 최민지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5살 소녀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귀국 전날 밤 저는 에르덴의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어 교재와 태극기 배지 그리고 봉투 하나였습니다. 에르덴의 게르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에르덴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것들을 꺼냈습니다. 에르덴, 이거 받아. 한국어 공부에 도움 될 거야. 와, 감사합니다. 태극기 배지를 보자 에르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태극기예요? 응, 우리나라 국기야. 에르덴은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예쁘다. 저 이거 매일 달고 다닐래요. 마지막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사장님,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 교재 사고 TOPIK 시험 응시료 내고 그렇게 써. 에르덴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한국 가서 사장님 찾아뵐게요. 에르덴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세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에르덴이 꼭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송별 모임을 열어줬습니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한국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가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몽골 초원에서 들리는 한국 민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모두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은 우리의 꿈이에요. 또 다른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제 친구 3명이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달 집에 돈 보내요. 덕분에 부모님이 편해지셨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내년에 한국 가요.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정말 기뻐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1959년생인 저는 가난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보릿고개에 굶주렸고 연탄 배급받아 겨울을 났고 미국 밀가루 원조로 연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가 국적을 바꿔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 일은 바쁘게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몽골에 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르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몽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젊은이들이 한국을 정말 동경하더라고요. 한국 국적 받고 싶어 하고 한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해요. 이 나라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 근데 몽골 애들은 한국을 천국처럼 생각하던데. 그야 몽골보다는 낫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네, 우리가 가진 것들 말이야. 이 나라, 이 국적, 이 기회들. 직원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 15살인데 10년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한국 국적 받겠다고. 혼자 5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대. 대단하네요. 응. 근데 그 애 보면서 느꼈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걸 가졌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던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결심했어. 뭔데? 에르덴이 그 몽골 소녀 있잖아. 그 애 한국 유학 오면 우리가 도와주자. 어떻게? 장학금 못 받으면 우리가 학비 대주고 집도 우리 집 빈방 쓰게 하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몽골에서 뭘 본 거야?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봤어. 그날 밤 저는 에르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툴게 영어로 썼습니다. 에르덴에게 최병수 사장입니다. 한국에 잘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병수 올림.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갈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될게요.
사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감사합니다. 에르덴 미래의 최민지 올림. 오늘 아침 저는 출근길에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회사 앞 계양대에 펄럭이는 태극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하양.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가 평생을 걸어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그 동작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 국적을 가진 것,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회사 로비에 태극기를 걸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 매일이 특별한 날이니까요.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라, 이 국기, 이 자유, 이 기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몽골 초원 어딘가에서 에르덴은 지금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단어들을 외우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소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동시에 다짐합니다. 이 나라를, 이 태극기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에르덴 같은 아이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가겠다고. 오늘도 태극기는 펄럭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누군가의 꿈을 싣고 그 깃발 아래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됩니다.